안녕하세요, 용접사입니다. 이제 외국인 동생 용접 연습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구경하고 있다가 좀 가르쳐 드리려고. 우선은 연습을 하실 때 발이 가장 중요합니다. 발이 모재에서 정면으로 봤을 때 양발이 11자가 돼야 돼요. 전진법이기 때문에 11자로 된 상태에서 모재보다 몸이 전진법이다 보니까 더 왼쪽으로 더 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리를 어깨 넓이로 해서 정면을 바라보고 정확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유빙을 해야 되죠. 할 때 손목하고 기본적으로 패턴이 손목하고 팔꿈치하고 어깨를 한 박자로 다 활용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보는 위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래서 손가락 파지하고 거치하고 왼쪽에서 정확히 30도 각에서 봐주면서 유빙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용접을 연습을 하실 때 이게 위빙을 크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세라믹을 갖다가 연습을 하실 때 세라믹을 어떤 걸 써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세라믹을 이게 이 세라믹도 이곳에 세라믹도 이곳이 두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이 세라믹이 두꺼운 걸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세라믹도 두꺼운 걸로 하시면서 세라믹을 가장 큰 걸 쓰셔야 됩니다. 작은 걸로 쓰시면 안 돼요. 세라믹을 쓰실 때. 왜 그러냐면은 첫째적으로는 세라믹을 연습을 하실 때 위빙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위빙 하는 거를 갖다가 팔자 위빙이라 그러죠. 팔자 위빙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위빙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1번 이렇게 굴려가면서 하는 거, 팔자로. 세라믹이 지금 모재 저촉면에서 굴러가죠. 이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세라믹이 모재에 접촉하지만 이게 굴러가지는 않고, 우리 초보자들 처음에 용접 배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세라믹이 모재에 닿아 있지만 굴러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초보자들이 되게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이것도 아셔야 돼요. 세 번째는 다음에 이제 서스를 원칙적으로 용접을 하실 때 위빙을 하는 방법입니다. 세라믹이 모재에 닿은 뒤에 손목만 움직여서 위빙을 하는 겁니다. 손목만 움직여서 이런 식으로 위빙을 하고 있지만 위빙을 하고 있지만 팔자 위빙이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거거든요. 이제 서스 많이 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세라믹이 모재에 닿는 곳이 굴리느냐,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렇게 위빙을 하느냐, 아니면은 잘게 썰면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 비주얼에 이제 이게 간격이 좌우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연습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때는 위빙을, 팔자 위빙을 해서 크게 위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빙을 팔자 처음 배우실 때는 팔자 위빙을 해가지고 크게 위빙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크게 위빙을 하면서 연습을 하려면 세라믹이 이게 직경이 이게 작으면 불리하겠죠. 연습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세라믹을 가장 큰 걸 쓰시면 좋아요. 그리고 소스 같은 거 화이날 연습하실 때는 산화가 되니까 이 세라믹의 이 넓이보다 화이날의 넓이가 같거나 크면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위빙 연습을 하시는데 세라믹이 이쪽으로 왔을 때 반대쪽에 비주얼의 반대쪽에 4분의 1이 지금 세라믹의 지금 실드 영역을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세라믹이 만약에 내가 화이날 피치를 10mm를 하겠다, 이곳과 이곳에 피치를 10mm를 두자면 이 세라믹의 직경은 10mm를 훨 더 넘어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위빙을 하면, 반대로 위빙을 하면 이쪽 부분에 차폐 영역을 벗어나게 되니까. 그래서 비철 같은 거 파이널 용접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쪽 양쪽의 피치에 이게 검게 산화가 되는, 그렇게 검게 산화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세라믹이 작아서 그래요. 그래서 차폐 영역을, 토치 실드의 차폐 영역을 크게 만들어줘야 돼요. 범위를. 그래서 세라믹을 갖다가 처음에 용접 연습하실 때 가장 크게 하고, 또 이빙도 크게 하면서, 그 세라믹이 작으면은 이빙 하기에 불편하죠. 그래서 크게 하고 이빙도 크게 하면서, 그래야지 용접 연습하실 때 불편함이 없으니까. 원칙상으로는 이 피치 넓이가 10mm다 그러면 10mm를 더 넘어서는 세라믹 노즐을 갖다가 쓰셔야 돼요. 원칙상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양쪽 피치가 산화가 안 되니까. 그리고 연습하실 때는 소스 같은 경우에는 현장 용접을 하실 때 이게 텅텐 길이가 세라믹에서 90도 필렛 각에서 세라믹이 텅텐의 각에서 90도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화이날 보시기에 화이날이 더 잘 돼요. 화이날 하실 때. 원래 현장 용접할 때는 텅텐의 길이를 원래 90도에서 3mm를 더 안쪽으로 집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연습하실 때는 전류도 좀 낮고 위빙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냥 카본이든 소스든 세라믹의 90도에서 그냥 길이를 잡아주시면 돼요. 해가지고 가장 연습할 때 또 뭐 용접사들도 그렇지만서도 가장 중요한 게 자세입니다. 자세.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전류.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노력이죠. 평생 하는 거니까. 하지만
소스 용접을 할 때 배관 용접을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비철 용접을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퍼징이죠. 네. 퍼징 그리고 실드가스. 그래서 퍼징, 자세, 전류, 노력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용접 연습을 하시려고 하면 처음에 용접사가 되겠다. 이제 외국인들도 이렇게 연습을 하잖아요. 일이 없을 때 좀 쉬는 시간에.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시간 나실 때 연습 많이 하셔가지고 파이널도 예쁘게 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하시죠. 처음에 연습하실 때 선을 긋잖아요. 이 모재에다가 선을 갖다가 이제 유성 사인펜으로 그어가지고 이렇게 한 줄씩 이렇게 용접을 하는데 이것도 이렇게 현장에서 뛰는 용접사는 위빙도 이렇게 전류가 높지만서도 위빙도 빠르기 때문에 그 전류를 다 커버를 칠 수가 있는데 이제 연습하시는 분들은 위빙도 잘 안 되지, 전류도 좀 높으면 컨트롤이 안 되지. 그러니까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모조에 사인펜으로 선을 그은 다음에 안 되더라도 이게 본 전류 단추를 200에서 한 줄을 용접을 하고 그 다음에 한 칸 내려가지고 또 한 줄 용접하고 한 칸 내려가지고 한 줄 용접하고 한 칸 내려서 한 줄 용접하고 이런 식으로 내리면서 한 100 정도까지 한 150 정도까지 내리면 될 거예요 아마. 한 칸씩 내리면서 100까지 해가지고 10줄을 채웁니다.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 전류값하고 자기 용접 속도하고 거기에 맞춰서 모재 10줄을 갖다가 용접을 했다면 거기서 가장 예쁜 비주얼로 해서 자기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그 전류값에 자기 용접 속도가 위빙하는 용접 속도가 맞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류를 이렇게 전류를 갖다가 높은 전류에서 낮은 전류로 한 칸씩 내리면서 자기 용접 속도에 맞춰가는 겁니다. 그리고 연습하실 때는 용가제 와이어를 3.1을 쓰시면 좋아요. 2.4보다는 왼손에 그립감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용가제 용입량도 많으니까 위빙하기에 좋죠. 그래서 항상 자세를 잘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고 이 용접을 하실 때, 연습을 하실 때 토치 실드가스를 좀 세게 틀어주셔야 돼요. 연습하실 때. 그 현장에서 용접하시는 용접사 분들도 파이널 하실 때면은 토치 실드가스를 좀 세게 쓰셔가지고 너무 과하게는 아니고 좀 세게 쓴다 그렇게 좀 느낌이 들게끔 좀 쓰셔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서스나 뭐 어떤 형질든 간에 그래야지 표면에 청정성이 유지되고 용접성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비주얼도 예쁘게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쓰는 건 안 좋지만 좀 세게 쓰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연습하고 그러면 현장 용접사도 마찬가지지만서도 연습할 때 항상 텅스텐을 여볼로 2개, 3개씩 갈아 놓은 상태에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많이 텅스텐이 많이 붙거든요. 그러면은 끝이 무뎌지면 이게 용접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텅텐도 2.4보다는 3.1을 쓰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헤비얼이나 뭐 대용광 같은 것 뭐 용접을 하실 때 2.4는 용접성이 나중에 많이 이제 뭐 중국산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서도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나중에 휘고 그다음에 금방 깨져버리니까 2.4보다는 높은 전류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3.1을 쓰는 것을 하면서 쓰는 것을 갖다가 많이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2.4보다는 2.4는